네, 2024년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 특집 코너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전망을 일찌감치 내놓았는데 의외로 디플레이션, 네. 의외로 나쁘지 않은 네. 증시라고 또 타이틀을 잡으셨어요. 디플레이션이 또 일어난다면은 연준이 기다리는 물가가 잡힌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 잡히는 쪽을 조금 더 네.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 전망에 가장 이제 내년 전망 자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시 패턴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드리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물가가 내년에 생각보다 좀 많이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라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3년, 4년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네. 겪어왔잖아요. 이 물가를 3, 4년의 어려움을 다 겪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가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공급망 문제, 아니면 전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년에는 완화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럼 내년에 물가가 좀 잡히긴 잡힐 것 같다. 네. 그 레벨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도 안정될 수 있고 금리 인하 여지도 좀 생기고 경제도 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좀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내년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 네네네.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또 경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기다리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하가 언제쯤 단행이 될까요? 사실 그 폭을 이제 시기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년 2분기쯤, 3분기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어차피 내년 연초부터는 우리가 계속 그거 가지고 실험할 거거든요. 내년 연초부터 기대감 갖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라든지 이제 통화 정책 파월 의장 커멘트들 봐가면서 경제가 얼마나 하강하는지 물가가 빠지는지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시점 자체보다도 1분기부터 계속 기대감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은 사실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미국 외에 다른 지역들부터 지금 벌써 남미 국가들은 사실 금리가 10몇 %였기 때문에 인하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아직은 금리 인상에서 동결 단계로 넘어갔지만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인하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걔는 경기가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이 조금씩은 회복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국내 증시를 경기는 애매한데 네. 그래도 유동성이 그래도 이제 물가가 잡히면서 유동성이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경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리가 그 확신은 아직 상반기 내내 없는 상황이고 네. 유동성이 좀 풀리면은 증시 지수 자체가 세게 올라가진 못하는데 그래도 종목들이 난리치는 그런 종목 장세가 될 것 같고 올해도 종목 장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와는 조금 다른 패턴인 게 올해는 좋은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였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든 해가지고 50% 갈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스토리도 붙이고 모멘텀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죠. 더 가는 장세.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좋으니까 가자 이런 장세 때문에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거 없기 때문에 좋아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 별로 없는데 하지만 돈은 들어오는데 그럼 뭘 사야 되지? 밑에 있는 것들에서 들어 올리는 장세 아니면은 네. 성장주들 중에 성장주야말로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 민감하잖아요. 큰 예를 들어 지금 11월에 보면 카카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이제 바이오도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하는데 이런 쪽에서 성장주들 중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씩 들어올리다 보면 조금 들어올려도 그 폭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세게 못 갈 수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S&P 500의 지수 TP를 4,700으로 제시했어요. 4,700이요? 예. 근데 지금 4,550이거든요. 미국 S&P 500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150밖에 없어요. 네. 내년 3% 오른다는 거는 뭐하러 주식하냐?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제 덜 올라도 종목 장세는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장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낙폭 과대주, 성장주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유망주를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예. 유명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네. 카카오와 같은 그런 인터넷 쪽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까지 붙일 수 있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주들 이런 것들 11월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인터넷 게임 먼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 쪽도 보면은 사실 뭐 바이오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인 것 같아요. 최근에 리츠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딥밸류 종목들 중에서도 11월을 보면은 뭐 GS 건설, CJ ENM, 뭐 삼성물산, 카카오 다 같이 올랐어요. 반도체랑 2차 전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다 수혜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선 이후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산업재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네네네. 쓰셨던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 미국 경제에 예. 대한 문제가 확인이 돼야지 반도체는 가고요. 그럼 반도체도 조금 애매해요. 2차 전지도 미국 정책에 대한 얘기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맞아요. IRA도 얼마나 바꿀 줄을 잘 몰라요. 음.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파이낸셜 타임즈에 떴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 대선이 그래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미국 경제 방향이든 대선 방향이든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겠습니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내년에 물가가 좀 잡힌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 지수가 그렇게까지 오른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세, 상당히 괜찮은 장세, 특히 스탁 피킹하기 좋은 장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도주가 더 가는 장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은 내년부터는 주도주가 아닌 쪽에서, 주도주가 아니었었던 쪽에서 분명히 수혜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승폭이 지수는 덜 가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잘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